안녕하세요. 미제 목사입니다. 여기서 어제는 그 미국 그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죠. 그래서 뭐 그걸로 뭐 매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좀 떠들썩했는데 뭐 그런 뭐 정치 얘기는 뭐 딴 데서 다들 보셨을 테고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봤는데 그 되게 정인이 뉴스를 봤거든요. 참 그 귀엽고 예쁜 아이가 양부모, 입양한 부모에 의해서 맞아 죽었다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그래서 막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. 지금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감정을 좀 억제하고 얘기를 진행을 할게요. 참 그 애가 2살도 안 됐잖아요. 그러면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2살이 안 된 애는 밉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지난 월요일 날 2살 반이 딱 됐어요. 근데 얘가 이렇게 2살이 좀 되면서 이 미운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 그 미국에서 막 캐나다랑 미국에서는 그 영어 표현으로 그 terrible twos, 그러니까 끔찍한 2살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. 그 정도로 애가 참 미운 짓을 많이 해요.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뭐든지 막 다 집어 던지는 거야. 물건 뭐 책도 던지고 장난감도 던지고 뭐 하여튼 뭐든지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밟고 찢고 뭐 음식도 주면 막 뱉고 맨날 막 너무 막 미운 짓을 골라서 하고 그러니까 가끔씩은 저도 막 이 새끼 진짜 짠 패주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가끔 있긴 한데 뭐 때리지는 못하죠. 근데 뭐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 정인이라는 아이는 2살도 안 됐으면 참 그냥 예쁘고 귀엽기만 할 나이인데 왜 그렇게 그 양부모가 그렇게 때렸는지 이해를 참 못하겠어요. 물론 친자식과 입양한 자식은 뭐 다르겠죠, 느낌이. 그래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 저희 아이가 이제 어떻게 돼서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임신과 생명은 참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아기가 안 생겼어요.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술 먹고 그냥 원나잇 했는데 바로 임신 돼버리고 그러면 참 신기하죠. 신기한데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그 임신이 하도 안 돼서 그 인공으로 임신하게 해주는 데 있죠. 그런데 가서 이제 인공 수정? 그런데 가서 이제 그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거기가 그 클리닉 업체들 몇 군데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 비용이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2천만 원, 3천만 원인데 굉장히 비싸죠. 그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. 한 번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한 번에서 성공이 안 되면 또 해야 돼. 그러면 또 2, 3만 불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7, 8번 했는데 임신이 된 경우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참 가격만 알아보고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?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모르는데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임신이 됐어요. 그래서 그 저희 아이가 생겼는데 이제 그 둘째를 이제 있으면 좋겠다는 이제 욕심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기가 혼자 노는 거 보니까 형제가 있어서 둘이 같이 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 명도 없을 때는 이제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가 생기니까 이제 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. 그래서 뭐 둘째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임신이 뭐 잘 안 되니까
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사실 입양을 좀 이제 알아봤어요. 어떻게 할 수 있나 뭐 저쨌든 했더니 그 홀트 뭐 이런 데가 이제 입양하는 데가 있는데 그 말고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 한국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입양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한국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 가격이 55,000불이에요. 55,000불부터 그 이상으로 쭉 올라가더라고요. 이제 뭐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 데려오면은 한 35,000불, 뭐 3만 불, 35,000불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.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근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거 좀 재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홀트를 비롯한 그런 업체들이 그 물론 non-profit organization이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인데 그 다른 뭐 뉴스 리포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쭉 취재한 것들을 보니까 이것이 비영리 단체지만 실상은 완전 영리 단체다 뭐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뭐 미국 병원도 마찬가지예요. 병원은 비영리 단체이고 그래서 세금도 안 내거나 뭐 거의 적게 내거나 하는데 돈 많이 벌죠. 미국은 병원들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완전히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해요. 근데 이제 등록만 법적으로만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. 그리고 홀트나 이런 데들이 일단 돈 받고 입양시켜주고 돈 받으면은 그 후로 신경을 안 써요.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법이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입양을 했다고 해서 해외 입양을 했을 경우에 미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질 않았어요. 그 얘네들 일정 나이가 되면 보통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가 되면 그 입양한 부모가 얘를 그 시민권 신청을 해줘야 돼요. 뭐 성인이 되기 전에. 그러면 이제 그 입양을 시켜준 그 뭐 홀트나 이런 입양하는 업체에서 그런 것들 신경을 써주고 부모한테 이제 권고를 해준다던가 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준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그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들도 그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시민권을 못 받아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. 일단 입양하고 돈 받으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 내에서도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. 수만 명씩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임신했는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내가 기를 수 없으니까 입양을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뭐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.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프렌즈 같은 그 미국 드라마에 보면은 그 정확히 시즌하고 에피소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챈들러하고 모니카가 그 그런 임신한 여자한테서 아기를 이제 입양을 하잖아요. 뭐 그런 부모와 임신한 엄마들과 또 이미 태어나서 그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입양 업체들은 그 미국 국내 입양은 전혀 취급을 안 해요. 왜냐면 돈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왜 돈이 안 되냐면은 돈을 뭐 일단 국내 입양이니까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. 해외 입양은 뭐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이제 뭐 이런 비용도 있습니다. 저런 비용도 있습니다. 뭐 또 해야 됩니다. 이러면서 뭐 비용을 막 여러 가지 청구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그게 일단 힘들고 두 번째로 그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려는 미국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. 꺼려해요.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.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그 뭐 제가 변호사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미국 법에는 그 친엄마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입양을 보냈다고 해서 그게 딱 끝인 게 아니라 입양을 보냈어도 그 친엄마, 생물학적인 엄마는 여전히 엄마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엄마, 친엄마가 아이를 만날 수도 있고 아이에게 연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권리들을 인정을 해줘야 된대요. 내가 막을 수가 없대요. 그러면 이게 이 아이를 입양해서 나만의 아이로 잘 키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. 내가 엄마라고 불리고 싶은데 얘는 친엄마가 따로 있는 거예요. 나도 물론 엄마라고 부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
이 아이의 독점적인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저도 확인을 한 게 저희 이제 그 교회 성도님 중에 지금 이제 입양한 아이들이 다 이제 커서 결혼도 하고 한 두세 명인가 입양했는데 걔네들이 다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애도 있고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은 애도 있긴 한데 입양을 했는데 아기 때 입양을 했는데 친엄마들하고 계속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친엄마가 요구할 때마다 만나게 해주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얘네들이 나를 온전한 엄마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, 애들이. 그리고 또 얘네들이 또 뭐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부모랑 싸우기도 하고 또 뭐 가출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얘네들이 꼭 가출을 하면은 친엄마한테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 아니어도 나는 갈 데가 또 있어. 너는 내 엄마도 아니잖아. 난 진짜 엄마가 따로 있어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, 애들이.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국내 입양을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미국 국내 입양을 안 하니까 단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미국 국내 입양은 보면 이제 몇몇 하는 업체들도 있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주정부랑 연계해서 주정부 소관으로 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원하지 않죠. 그리고 뭐 몇 군데 인디애나라든가 미시간 그리고 뭐 일리노이 몇 군데 주를 봤는데 한국 아이들은 있지도 않고. 근데 어쨌든 해외 입양을 그러니까 국내 입양을 안 하고 해외 입양만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인 거죠. 그러니까 홀트나 그런 데들이 비영리 단체지만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그냥 돈 목적으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뭐 알아보다가 와 5만 불에서 6만 불이면은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싶어서 포기했죠. 돈이 있으면은 뭐 계속 고민을 해볼 텐데 일단 뭐 그 돈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뭐 깔끔하게 포기가 됐죠. 그래서 그냥 뭐 아이가 또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안 생기면 이제 하나 있는 아들 잘 키워야죠. 뭐 오늘은 이 입양에 관련된 아이 얘기를 좀 했는데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. 입양한 부모들이 자기 입양한 아이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다들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, 예,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미제 목사였습니다.